안녕하세요, 박민수 원장입니다. 항상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참을 인자를 새겨서 인내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이 차곡차곡 쌓이는 하루 수차례 위험사항들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만성염증은 말 그대로 급성염증과는 달리 하루아침에 쌓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죠. 그러다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었으면 그것이 우리 몸의 불건강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서 폭발적으로 많이 쌓이는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그런 시기가 언제가 있는지 우리도 모르게 무심결에 그런 만성염증을 쌓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기상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잠자는 동안 혈액순환이 적체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적체되는 혈액순환을 제대로 풀지 않고 무리하게 되면 호르몬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침을 잘 살펴보십시오.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나서는 스트레칭이나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행위 없이 바쁘게 또 후다닥 일터나 가정의 일을 돌봐야 되니까 문제가 되죠. 그때 근육의 염증이 더욱더 생기고 혈액순환의 정체는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염증 제거가 오히려 되지 않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다고 해서 일어난 것 자체로 만성염증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제대로 풀어줘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또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기분이 다운돼 있으니까 그때 또 많이 하시는 게 뭐냐면 커피 한 잔을 먹는 건데, 카페인 자체가 우리 심장이나 혈관에 주는 위안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아침에 굉장히 탈수된 상태에서 몸에 수분이 부족하고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먹으면 오히려 탈수가 더욱더 심해지고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면서 심장에 더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하러 가기 싫다. 특히 월요병일 때 더 심하죠. 일하러 가기 싫다는 스트레스가 겹치면 아드레날린,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둘 다 올라가면서 심장과 혈관에 더욱더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로하고 일을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지상정이지만 이때 우리는 조금 결심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자, 물 앞으로 가셔서 물 한 잔을 먹어서 밤사이에 말라있는 혈관에 물 한 잔을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칭을 가볍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목, 어깨, 손, 이 부위는 우리가 일어나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좌우로 돌리고 위아래로 해주고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어깨를 이렇게 흔들어주고 앞뒤로 이렇게 돌려주고 손을 털어주는 이 동작을 적어도 한 3분에서 5분만 자기 몸에 투자하십시오. 아침 기상 후에 쌓이는 만성염증을 굉장히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일까요? 자, 아침을 꾸준하게 드시고 출근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아침에 또 그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점심 식사 때 아침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풀기 위해서 가식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굉장히 빨리 먹거나 가식을 하거나 폭식을 하거나 아니면 달달한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게 되면 식후 1시간에서 3시간이 지나면 저혈당 증세가 옵니다. 그때는 단 음식이 굉장히 땡기고 굉장히 졸려요. 혈당이 떨어지고 졸리고 뭔가 기운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꼭 단 음식, 단짠 음식 드시는 분들이 있죠. 이때 단짠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단짠 음식으로 인해서 혈당이 또 오르겠죠. 혈당이 오르면서 인슐린이 확 분비되죠. 점심 식사 시간 동안에 단짠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을 올리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때 약간 기운이 떨어진 것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빵이라든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초콜릿처럼 혈당을 또 많이 올리는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인슐린의 가다 분비가 2중, 3중으로 온다는 거죠. 그때는 물 한 잔을 미리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식후 1시간에서 3시간, 내가 이 시간마다 저혈당 증세가 오는 것 같다. 몸이 불안하고 무기력하다. 그럴 때 물 한 잔을 미리 드셔주셔서 우리 지친 식욕 불만에 있는 뇌를 달래주는 게 필요하고 정 힘들다 하면 견과류 드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견과류를 가지고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견과류는 오메가3 중에서 뇌 구성 성분이 DHA가 있어 우리가 업무 시간 동안 활동을 하는 동안 지친 뇌에 중요한 에너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영양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언제 만성염증이 쌓일까요? 간혹 이렇게 저녁에 엄주를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라든지 지인들과 엄주를 하게 되는데 꼭 후식으로 이제 밥방면을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엄주를 하면 기분이 좀 좋죠. 그때 더욱더 기분이 좋아진 단짠 음식을 먹게 되면 술 마시고 났을 때 이 단짠 음식을 먹었더니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 회식 마무리는 더욱더 기분 좋게 해야지. 근데 술 이후에 이렇게 후식으로 밥
밥빵면, 정제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술은 이제 빈칼로리니까 활동 에너지로 쓰게 되죠. 그런데 이 후식 때 먹은 밥빵면은 바로 지방세포로 가게 돼서 비만과 당뇨의 원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술을 해독하느라 굉장히 우리 간이 바쁜데 이 후식으로 밥빵면까지 먹으니까 당을 지방세포로 받아들여야 되니까 우리 간의 피로가 더욱더 가중되면서 지방간이 될 수 있습니다. 후식으로는 양치 역할을 하는, 입가심을 하는 물 한 잔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 모자란다고 생각한다면 간단한 채소, 요즘에 보면 음주 후에 먹을 수 있는 채소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채소나 과일 한쪽으로 후식 마무리를 해주시면 훨씬 더 간과 지방세포를 잘 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밤 10시 이후가 또 문제죠. 밤에 이렇게 늦게까지 깨어있으면 우리 몸에서 식탐 호르몬 그렐린은 4번의 피크가 있습니다. 식사를 3끼를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에 있고 밤에 잠자기 전에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때와 더불어서 한 번 더 피크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깨어있으면 어쩔 수 없이 야식의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야식을 하게 되면 밤에 잠자는 동안 위운동, 소화운동을 계속하면서 위산이 녹게 되죠. 위산이 역류되면서 위식도 역류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밤에 늦게 먹은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과 멜라토닌이 소진되게 됩니다. 당뇨와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렐린이 폭주하는 밤 10시 이후 가급적 깨어있지 않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깨어있어야 된다면 밤에 정말 힘들다면 바나나는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를 또 줍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같이 우리 몸에 재생작용하는 항산화작용하는 영양소 풍부한 채소 종류를 드셔주시면서 숙면에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는 순간까지 스마트폰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제 영상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불을 켜놓거나 스마트폰이 머리맡에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빛과 소음으로 인해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어렵습니다. 멜라토닌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황산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다소 힘들더라도 자기 전에는 불을 끄고 그리고 스마트폰은 머리맡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두고 잠을 잘 때는 최대한 잠에 집중하는 태도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밤에 자는 동안 스마트폰이나 불빛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잠을 잔다면 우리 몸속에 있는 만성염증, 활성산소를 제거하지 못하는, 잠을 자되 제대로 된 잠을 자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과 불건강은 하루아침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속에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그때그때 제거하시고 건강을 하루하루 잘 차곡차곡 쌓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박미수 박사 TV를 지속시키는 생명력입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